네,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경제 관련 뉴스를 보다가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 분명히 쟤네들 시장 경제로 보거나 할 때 어떤 구조조정이 있거나 인플레이션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무역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얘네들이 흑자였는데 계속 저희도 1980 3년도인가 그때만 해도 이제 단군 이래 최초의 무역 흑자라 그래갖고 그때 재무부 장관이 사공일 씨인가 뭐 그래갖고 미국에서 한국 코리아 펀드 주식 오르고 이제 뭐 임금 오르고 막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일어나고 원화 가치도 상승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었죠.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외국에서 갑자기 맨날 적자로 살다가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통화안정증권, 뭐 증권회사에 있으면서 내 통화안정증권 정말 매매 많이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금융실명제 되면서 이제 통화체에 대한 인기가 좀 시들하긴 했지만 아무튼 외국에서 달러가 들어오면 그 달러가 시중에 풀리게 되면은 물가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을 해서 그 통화를 흡수하고 이런 과정을 했는데 중국은 뭐 통화안정증권 발행한 적도 없고 30년 동안 어마무시한 통화 무역 흑자가 났는데 왜 얘네들은 위안화도 이렇게 안정이 되고 인플레이션도 안 되고 뭐 이거를 아주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결국은 이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고 일반 경제학자들은 이해하기가 힘든 그렇지만 절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유튜브 방송을 봤어요. 그렇구나. 이제 그러면서 저도 제가 이제 파이코인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파이코인 이거 할 때만 해도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코인을 저보다 훨씬 몇 년 전부터 오래 하셨던 분들 이제 저보고 왜 코인을 마켓밸류 시가총액을 갖고 분석을 하느냐 왜 코인을 증권식으로 갖고 분석하느냐 라고 뭐 저한테 이렇게 뭐 댓글 험악하게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나는 그냥 아니 이게 뭐 금이건 꽃이건 돼지고기건 마약이건 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코인이건 뭐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제 생각을 유지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뭐 파이코인이 뭐 100불 간다 314불 간다 뭐 31만 4천 불 간다 1000불 간다 이런 소리들을 이제 사람들이 그 희망 회로를 뭐 돌린다고 봤죠. 그러고서 이들 부부의 이제 그 화폐 혁명 도대체 어떤 화폐 혁명을 하는 거야? 분명히 이제 여기 이제 파인 네트워크 그 홈페이지에 있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이런 이제 자기네들의 이제 희망을 이렇게 담아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오픈 메인넷이 이제 얼마 남진 않은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제 4월 4일자로 이제 이런 유튜브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봤는데, 야,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화폐혁명의 본질은, 이런 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코인이 뭐 수만 가지 되고 제가 얘기했지만 뭐 저한테 휴지 쪽이나 다름없는 코인 뭐 10억 개를 보내서 뭐 7만 불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또 7만 3천 불이에요. 뭐 어디 증권회사에서 거래되는지 뭐 아마 뭐 장애거래소에서 지들끼리 하나 갖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뭐 그런 거겠죠. 아무튼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코인들이 지금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일 코인이라든지 헬륨 코인이라든지 실물 경제에 기반을 둔 소위 실생활 코인 같은 것들은 전부 박살이 났고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시장 같으면은 그거는 이제 실생활에 근거한 증권이잖아요. 요즘 이제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런 거 갖고도 본질적으로 미국에서부터 많은 논쟁이 있고 이 사람들 부부가 얘기하는 화폐혁명은 이런 거겠다라고 이제 제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피트니. 이 사람이 뭐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예쁜 것도 아니고 날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유쾌해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왜 유명해졌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왜 유명해졌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사람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실생활 코인들이 다 실패했다고 하는 것처럼 뭐 예쁘게 보이고 꾸미고 가꾸고 성형수술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그냥 자기가 자기 있는 모습으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얘기했는데 자기는 유명하게 됐다라는 거죠. 실생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유명해져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코인이 있죠. 실생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실생활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해서 활용을 해서 올라가는 게 대표적인 게 아니라 거진 유일무이한 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실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실생활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지금 뭐 한국 돈으로 3,700만 원 이 정도 하니까요. 근데 이것을 자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뚱뚱한데도 이제 인기 있는 여인들, 이 사람은 호주 여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뚱뚱한데도 유명인사 된 사람들이 왜 유명해졌을까? 라고 이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보면 10명의 이제 아주 뚱뚱한 유명인사들 뭐 이런 유튜브도 또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는 전혀 다른데 뭐 비트코인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야 얘네가 핸드폰으로 채굴하는 그 최초의 핸드폰인데 어쩌면 더 중요한 최초에 도전하고 있는 것 같다. 더 중요한 최초. 이 니콜라스 부부가 얘기하는 화폐혁명은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어떤 벡터 값이 분명히 있다. 그 벡터 값이 뭐냐. 내비게이션 상의 목적지가 어디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 할아버지는 이 할아버지의 비트코인, 오바마의 현인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이제 코인을 싫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 나온 건데, 작년 이맘때쯤 나온 건데, 왜 이 할아버지가 싫어하느냐. 이게 무슨 무슨 가치가 있느냐. 가치 제로 아니냐, 이거. 가치 제로 아니냐.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다, 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달아요. 세계 최초로 성공하는 실생활 코인. 모든 실생활 코인들이 다 실패했는데 실생활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비트코인만 성공하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전송 속도라든지 이런 거 하는 그 정도. 근데 지금 니콜라스 부부가 생각하는 거는 전 세계 경제학자, 투자자들이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는 유일한 코인. 무슨 소리냐?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가 있으면 정말 1,000불, 뭐 31만 4천 불도 갈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납득시키는데 실패하게 되면 참 골치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성공하는 실생활 코인을 지향하는 것 같다. 가령 이제 뭐 이렇게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실제 가치도 없지 않나요? 비트코인 가격이 0원이 되는 5가지 시나리오. 뭐 주식과 코인의 차이점.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비싸냐? 뭐 비트코인 거저줘도 싫다. 워렌 버핏이 코인을 싫어하는 이유. 워렌 버핏이 코인에 손을 대지 않는 이유. 이게 실생활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핵심은 이거거든요. 실생활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나 좀 이해 좀 시켜줘. 그럼 내가 지갑 열어서 돈을 지를게. 그거랑 이 뚱뚱한 여인이 이유는 하나라는 거죠. 유명해졌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유명해지면 그 유명한 그 인기죠. 인기. 실생활이 아니라 결국은 인기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인기가 있는 것처럼. 파이코인은 아직 인기가 없죠. 아직은 사람들을 납득시키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이 워렌 버핏 할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워렌 버핏의 비트코인 비하 발언에 코인 투자자들이 뿔이 났다. 미국 오마하에서 열린 해더웨이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은 나는 비트코인이 25달러라도 안 살 거다. 그걸로 내가 뭐 할 수 있겠냐. 사고 파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비트코인으로는 어떤 가치도 생산할 수 없다. 어떤 가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지금 코인을 모르는 거죠. 저보고 초창기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코인 먼저 한 사람들이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코인 업계에 먼저 발을 담궜던 선배들이 왜 자꾸 주식하고 비교하느냐. 물론 저는 주식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급이 사고 파는 거와 같다. 사고 파는 건 같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가격이 지금 수준이잖아요. 지금도 3,600, 700, 800만 원 하잖아요. 한 3만 달러. 3만 달러 3천만 원 하는데 3만 원으로 해도 안 산다. 워렌 버핏이 코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실생활에 무슨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답은 신문기사. 버핏은 코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버핏이 코인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코인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코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사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뭐 이 할아버지가 이제 30년생이니까 올해 92세 되나요? 93세, 뭐 92세. 근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사하려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창시자가 쓴 백서가 전부인데 이거 보고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하느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나 좀 이해시켜줘. 나 좀 납득시켜줘. 그런데 다른 코인에서는 절대 안 쓰는 단어가 브라우저예요. 브라우저는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그랬잖아요. 파이코인은 브라우저 전쟁. 나름대로 브라우저 전쟁. 뭐 구글을 통해서 보든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보든지 아무튼 인공지능 마이크로 빙이나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도대체 나를 통해서 세상을 봐라는 브라우저 전쟁에 들어간 유일한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은 이 브라우저 전쟁에서 성공을 하면 정말 대박이 나겠죠. 그러나 쉽진 않죠. 지금 구글도 위험하고 아마존도 위험하고 지금 뭐 다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이 브라우저가 지금 빙으로 통합이 되니까 빙으로 통합이 되는 세상에서 지금 파이 브라우저로 통해서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이 니콜라스 부부가 머리에 쥐는 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코인은 생각지도 못하는데 이 파이코인은 지금 브라우저 전쟁에 전투 참가자로서 지금 분명히 뛰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인공지능 빙이 나왔고 GTP 챗 플러그인 같은 게 나왔고 물론 하나씩 이제 따라가게 되겠지만 아마 그게 아마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 브라우저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 파이가 지금 앱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모든 앱이 지금 GTP 플러그인에 통합이 되는 건데 파이 브라우저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인가. 이 파이 브라우저는 정말로 실생활
게임이잖아요. 실생활 게임인데 이 실생활 게임 전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실생활 코인으로 다 실패했는데 파이코인은 실생활 코인 쪽으로 가고 있다. 단지 실생활이 아니라 인기로 갔던 코인들은 다 망했다. 비트코인 빼고 다 망했다. 파이코인은 실생활 코인으로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파이코인을 나눠줄 때도 지금은 이제 노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유틸리티 계속 얘기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가산점을 더 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코인의 핵심은 어떤 코인에도 있지 않은 브라우저다. 그런데 브라우저 전쟁에서 전투 상대방이 이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아주 대단한 상대와 지금 격투기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긴다 진다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야 되나, 어떻게 파이코인을 도와야지 성공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화폐혁명은 그런 거고, 그래서 다른 코인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KYC 같은 거, 투명성. 어쩌면은 브라우저와 KYC가 이런 철저한 KYC,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이나 학자들이나 기존의 관료 체계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코인. 아니 뭐 이런 애들이 왜 인기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얘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3천만 원, 4천만 원 1억 간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실생활 코인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 특식 사회주의, 중국 특색 경제학, 중국 특색 국가 자본주의처럼 파이코인에서 생각하는 중국 특색은 그건 왜곡이고요. 그건 이 기존의 시장 경제하고는 많이 다른 거고. 그래서 제가 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파이코인 앵글에서 한번 세상을 봤어요. 세상을 봤더니 실생활 코인으로 간다. 그래서 얘네는 브라우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KYC 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규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렇게 규정 내리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올바른 건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이렇게 규정 내렸다가 알고만 있고 또 내려놔야지 거기에 묶여서 가게 되면 시장을 항상 정확히 못 보죠. 시장은 순간순간에 사자와 팔자를 보는, 제가 어제 올렸던 것처럼 아니 그냥 270원짜리가 480원 갔다가 다시 300몇 원 오고 하는데, 시장에서의 자기가 가격을 올렸을 때 추격해서 매수 들어오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나, 그리고 거기서 내려놨을 때 추격해서 파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러면 그런 걸 몇 번 해보게 되면 어떤 이벤트가 나왔을 때 탁탁탁탁 가격을 선도 세력들이 이제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이 될 파이코인.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한번 의견 한번 나눠봅니다. 네, 고맙습니다.